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유근용 작가의 일일 일행의 기적이에요. 무일푼 백수를 억대 연봉 CEO로 만든 실행의 힘. 이 부제만 봐도 호기심이 확 생기지 않나요? 이 책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성공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추출해보는 거예요. 저자가 그토록 깊었던 열등감을 어떻게 성장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켰는지, 그리고 하루에 딱 하나 실행하기라는 이 단순한 규칙을 독서, 공부, 운동, 재테크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해서 구체적인 성공을 만들어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머리에 쌓는 걸 넘어서요. 네, 듣고 나서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의 단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 저자의 어두웠던 과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혼 가정, 새어머니의 학대, 문제야라는 낙인까지 저자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처럼 살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군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명문대생 동기에게 나도 너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털어놓으니까 그 친구가 책을 읽어보라고 조언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해요. 아들로 심리학이요? 네. 아들러는 흔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열등감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신체적 약점이나 결핍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성취, 즉 우월성의 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연료로 썼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열등감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로켓의 연료처럼 사용한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그 조언을 듣고 1년에 365권 읽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무려 520권을 읽었대요. 와, 520건이요? 네. 그런데도 내 삶은 왜 조금도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느꼈다는 점이에요. 아니, 책 한 권 읽기도 힘든데 520권을 읽었으면 엄청난 성공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바로 그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멈추는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냥 읽기만 한 거군요. 그렇죠. 저자는 영국의 한 심리학자 실험 결과를 인용하는데 새해 결심을 세운 사람들 중에 1년 뒤까지 그걸 지키는 사람이 고작 12%에 불과했대요. 12%요? 네. 나머지 88%는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은 거죠.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변화는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책에 나온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딱 맞는 비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독일행 원칙이 탄생한 거군요. 책 한 권을 읽으면 반드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는 자신만의 약속이요. 맞아요. 처음에는 책에 밑줄 그은 걸 전부 노트에 옮겨 적었는데 이 점점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처럼 느껴져서 방법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밑줄 그은 수많은 문장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 5개를 고르고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최종 선택하는 거죠. 단 하나만요? 네. 그리고 그걸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 실행 원칙이 독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집이 없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외면했던 부동산, 재테크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자는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책의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조언을 구했어요. 와, 저자에게 직접요? 네.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소위 발품을 팔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9개월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결과는 사실 요즘 현실에서는 거의 판타지처럼 들리거든요. 책에서 얻은 지식과 실행력만으로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요? 시대적인 운이나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금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9개월 만에 집을 샀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이에요. 과정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은 어려워라며 책 한 권 읽고 포기하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식을 검증하고 확증했어요. 바로 이 배움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핵심인 거죠. 상황이 달라도 이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 패턴이군요. 작가가 되는 과정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따르더라고요. 17년간 3,000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노트를 썼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웠던 건 나도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작은 생각 하나를 곧바로 블로그에 글쓰기라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뭐라도 해야 뭐라도 걸린다는 저자의 말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처음부터 완벽한 책을 쓰려고 했다면 아마 한 줄도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부담감 때문에. 네.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독서법, 독서노트 작성법 같은 가벼운 주제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결국 출판사의 눈에 띄게 된 거죠. 이 모든 실행의 바탕에는 꾸준한 기록이라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록이요? 네. 군대에서 시작한 메모가 다이어리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막연한 불안감과 절박함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막연한 질문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스몰 스텝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자가 이걸 설명하면서 든 비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수포자, 즉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아이들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너무 높은 계단 같은 수업 방식 때문이라는 한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요. 하고 멀게 느껴지면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아요. 대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낮은 계단을 아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저자가 해온 모든 실행이 바로 이 스몰 스텝이었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가 아니라 포스트잇 가계부 쓰기, 책 한 권 쓰기가 아니라 블로그에 글 한 편 올리기처럼요. 바로 그거죠.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에요.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도파민 시스템은 과제의 크기보다 완수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크기나 상관없이요? 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공적으로 끝내면 뇌는 성공했다고 인식하고 기분 좋은 보상을 줘요. 1일 일행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매일 의도적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쌓고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을 동력 삼아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 아주 효과적인 뇌 훈련법인 셈이죠. 아, 그래서 저자가 잠들기 전에 노트에 그날의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을 그토록 강조한 거군요. 예를 들어 오늘 팔굽혀펴기 20개 하기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걸 적는 거죠. 맞아요. 그 행위 자체가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보상이 되고 나는 오늘도 해냈다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시켜주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 실패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실패를 끝이 아니라 목표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시험해보는 과정으로 여기게 되죠.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뇌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이도는 충분히 알브로나프래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책의 후반부에서는 독서, 공부, 운동, 재테크라는 4가지 습관 형성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이에요. 저자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책을 통해 누구를 무엇을 따라할 것인가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요. 롤모델을 찾는 거군요. 네, 일종의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팁으로 읽은 책을 바로 책꽂이에 꽂지 말고 항상 눈에 잘 띄는 책상 위나 주변에 두라고 조언해요. 아, 계속 보면서 상기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계속 보면서 책의 메시지를 상기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장치인 셈이죠. 두 번째는 공부 습관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주제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공부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작은 아주 소박하게 부담되지 않는 분량으로 시작해서 매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느낌? 그게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 습관인데 혹시 이 네 가지 습관 중에 저자가 유독 더 강조하는 일종의 기반함이 되는 습관이 있을까요? 네, 저자는 운동을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꼽아요. 운동이요? 왜죠?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기초 체력, 둘째는 건강, 셋째는 운동을 통해 얻는 자신감, 마지막으로 향상되는 집중력이에요. 그러고 보니. 사실 생각해보면 공부든 재테크든 다른 어떤 활동이든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꾸준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운동 습관을 만드는 팁들도 아주 구체력이라서 좋았어요.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와 약속을 잡아서라도 한중을 만들고 팔굽혀펴기 20개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놓고 달성하면 달력에 빨간 펜으로 지워나가는 시각적인 보상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테크 습관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포스트잇 가계부는 정말 당장 따라 해볼 만한 방법이에요. 포스트잇 가게도요. 네,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살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아주 작은 포스트잇 한 장에 한 달의 모든 지출을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와, 그 작은 데가가요? 네, 쓸 수 있는 칸이 좁으니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한 거죠. 이걸 매일 보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 거기서부터 재테크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니 이 네 가지 습관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보이네요. 그렇죠.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즉 스몰 스텝으로 잘게 쪼갠다. 그리고 그걸 매일 꾸준히 실행한다. 일일 일행. 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시각화해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일일 일행 시스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이런 자기 개발에 드는 비용, 즉 수업료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 24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일일 일행의 기적을 통해 깊은 열등감을 강력한 연료로 삼아 매일의 아주 작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인생 전체를 바꿔낸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어요. 지식은 실행의 바탕이 되고 실행은 그 지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이 둘이 서로에게 거름이 되어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은 오늘,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었고요. 저자가 강연에 다니면서 깨달았다는 마지막 통찰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어떤 건가요? 보통 강연에 500명이 온다면 거기서 들은 내용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1%, 즉 5명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요? 정말 극소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파레토 법칙, 802 규칙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이 정보를 소비하지만 그 정보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극소수만이 극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증폭시키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결국 이 책을 덮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가치를 결정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독서, 공부, 운동, 재테크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일일 일행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긍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킬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실행력을 높이세요.